요즘 서점가에서 정말 핫한 주제가 하나 있죠. 바로 다크 심리학인데요. 이게 뭐 인간관계의 비밀을 푸는 마스터키다. 아니다. 이건 위험한 조종 기술일 뿐이다. 말이 정말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는 다크 심리학이 도대체 뭔지 그 실체를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? 분명히 그냥 평범하게 대화한 것 같은데 끝나고 나니까 왠지 모르게 내 뜻이랑은 다른 결정을 내렸거나 기분이 좀 찜찜했던 그런 순간이요. 사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순간들 때문에 다크 심리학이라는 것에 확 끌리는 거거든요.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. 직장에서의 그 미묘한 기싸움부터 SNS에서 좋아요 하나 더 받으려고 하는 경쟁까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심리적인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. 다크 심리학은 바로 이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리고 바로 그때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이기는 법, 우리가 알려줄게 하면서 등장한 책들이 있습니다. 네, 바로 다크 심리학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나온 책들이죠. 이 책들은 심리를 조종하는 기술을 알려주고 또 그걸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패까지 손에 쥐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다크 심리학 툴킷, 그 안에는 대체 어떤 무기들이 들어있는 걸까요?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우선 이 용어부터 확실히 해두죠. 이 책들이 말하는 다크 심리학이라는 건 사실 대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정식 학문 분야는 아니에요. 그보다는 인간 본성의 좀 어두운 면을 파고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기술들을 싹 모아놓은 뭐랄까 일종의 실용 지침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이 책들이 도대체 어떤 이론에 기반하고 있느냐? 바로 심리학계에서도 실제로 연구하는 어둠의 3요소, 영어로는 다크 트라이어드라는 개념입니다.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. 바로 나르시시즘, 마키아벨리즘, 그리고 사이코패티, 이 세 가지죠. 그러니까 다크 심리학 책들의 핵심은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분석해서 그들이 쓰는 기술을 우리가 반대로 쓰거나 아니면 적어도 방어할 수 있게 만들자,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. 이 책들이 파고드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또 가장 보편적인 약점이 있습니다. 바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예요.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한테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. 조종자들은 바로 이 깊은 욕망을 아주 교묘하게 자극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. 그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가스라이팅입니다. 정말 정교해요. 처음에는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하면서 현실을 부정해서 내 기억을 의심하게 만들고요. 그 다음엔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? 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슬쩍 나한테 떠넘기죠.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를 고립시켜서 결국엔 자기 자신조차 믿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심리 공격입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런 기술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. 아주 오래되고 또 굉장히 냉정한 세계관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. 다크 심리학의 철학적 조상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있죠. 바로 마키아벨리입니다. 그는 정치를 도덕이나 종교 같은 것에서 완전히 떼어내서 생각했던 거의 최초의 사상가 중 한 명이었어요. 이 철학의 핵심은 아주 간단명료합니다. 세상은 선과 악이 싸우는 곳이 아니라 오직 힘과 힘이 부딪히는 거대한 전쟁터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무슨 이상이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권력을 어떻게 얻고 또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기술의 영역으로 보는 겁니다. 이 세계관의 끝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진짜 궁극적인 권력은 바로 다른 사람의 감정과 인식을 통제하는 거다. 상대방이 보고, 듣고, 느끼는 것 자체를 내 마음대로 설계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. 자, 그런데 여기서 잠깐 주변의 모든 사람을 잠재적인 조종자로 보기 전에 한 걸음 물러나서 좀 비판적인 시선으로 이 현상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. 과연 다크 심리학이라는 게 실제 심리학계에 존재하는 정식 학문 분야가 맞을까요?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. 아까 말씀드린 어둠의 3요소 같은 건요, 진짜 심리학자들이 연구하는 실제 개념이 맞아요. 그런데 이걸 전부 묶어서 다크 심리학이라고 부르는 건 이건 학문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겁니다. 뭐랄까, 출판사들이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딱 겨냥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마케팅 용어에 훨씬 가깝다는 거죠. 이게 현실입니다. 이게 마케팅 용어이다 보니까 많은 비평가들이 이런 책들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합니다.
과학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사례는 없이 그저 이 기술은 효과가 있다라는 주장만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. 한마디로 자극적인 개념들을 여기저기서 그냥 짜깁기 한 것에 불과하다는 그런 비판입니다. 그리고 당연히 아주 중대한 윤리적 문제들도 짚고 넘어가야겠죠. 이런 지식이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 손에 들어가면 어떡하냐? 이런 책들이 인간관계를 불신과 경쟁의 장으로만 보게 만드는 건 아니냐 하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비판을 듣고 나니 좀 혼란스러우시죠? 그럼 우리는 이 지식을 대체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? 이게 과연 공격을 위한 검일까요? 아니면 방어를 위한 방패일까요? 이 책들이 스스로를 변호할 때 내세우는 핵심 논리가 바로 이겁니다. 이건 공격력 무기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다. 즉, 조종 기술을 배워서 남을 해치라는 게 아니라 그 수법을 제대로 알아야 당하지 않는다는 논리죠. 결국 보세요. 똑같은 지식이라도 이걸 쓰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. 어떤 사람은 이걸 남을 통제하는 날카로운 검으로 쓸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조종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튼튼한 방패로 쓰겠죠. 핵심은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사용하는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. 여기서 우리는 이 논란 많은 지식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. 바로 심리적 문해력이라는 건데요. 우리가 글을 읽고 쓸 줄 알아야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원리를 알아야만 건강한 관계를 맺고 나 자신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뜻이죠. 결국 이런 어두운 심리 기술을 이해한다는 건 마치 내 컴퓨터에 최신 심리적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바이러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알아야 가장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것처럼요. 이제 여러분은 관계 속에서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미묘한 줄들을 볼 수 있게 되셨을 겁니다.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. 그 줄의 통제권,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? 네,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.